사장의 새로운 직함의 등장이라. 1962년 샘 월트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하나로 월마트를 창립했다. 바로 미국의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가장 싼 가격을 제품을 제공해주는 발상. 그런 정의를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생활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고 또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월마트의 그런 동안에 위치나 크기를 보면서 모든 요소를 결정할 때 이 비전을 중심에 두었다. 결과 사람들은 월마트를 열광했다. 월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월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도 모두 월마트를 사랑했고 온 국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월마트의 점포가 들어서기를 원했다. 그렇게 월마트는 계속 성장해 나갔다. 월트는 대공황 시기에도 오히려 사업을 도전적으로 크게 확장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월트의 비전은 희미해졌다. 2009년에 마이크 듀크가 CEO 자리에 앉던 무렵부터는 월마트가 본래의 비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지금 월트의 비전은 껍데기만 남아서 마케팅 문구로 쓰이며 회사 벽에 간간히 붙어있는 처지가 되었다. 월마트는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근본인 대명분을 버리고 수익 성장 점유율에만 집착했다. 마이크 듀크는 당시 월마트 내부에서 효율성 품벌의 1인자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그의 전임이었던 H.Lee 스콧 주니어는 차기 CEO로 마이크 듀크가 선정됐다고 발표할 때 약간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회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사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마이크는 훌륭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기업을 그냥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사회가 단순히 경영 전략과 개선에 또 실적을 향상을 바랐다면 마이크 듀크와 같은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결정은 완벽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만약 이사회가 샘 윌턴의 비전의 퇴색을 우려했다면 회사를 당장 정상궤도에 올려서 경제로 마이크 듀크를 임명하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CEO로 취임하던 당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다. 월마트는 현재 점유율과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고객에게 의미가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아주 탄탄하며 경영진의 능력은 철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주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200만 개가 넘는 협력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전 세계 1억 8천 명의 고객이 돈을 절약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의 순서를 보자. 가장 먼저 증가하는 점유율과 수익률을 언급했다. 바르다며 고객에게 의미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하는 습성이 있다. 전달하는 정보의 순서로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전략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지 알 수가 있다. 샘 월터는 평범한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마이크 듀크는 월스트리트 이익, 즉 주주들의 이윤을 먼저 생각했다. 듀크가 CEO로 지내는 동안에 월마트의 주가는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랬다. 하지만 사람보다도 숫자에 집중한 듀크의 방식에는 대가가 따랐다. 한때 만인에게 사랑을 받던 브랜드였던 월마트는 직원과 고객에게 부당한 처사를 저행하여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였다. 2011년 월마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에 시달렸는데 여성 직원들이 회사의 성별차별적인 임금 체계와 승진 정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2012년에 직원들이 인격적인 대우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과 투쟁을 강요했다. 한때는 사람들이 월마트를 지어달라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이제는 월마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실제로 덴버와 뉴욕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로 인해서 점포 설립 계획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외국 관리 당국에 뇌물을 준 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곤두박질 쳤으며 월마트를 애용하던 소비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월마트 외에 다른 수많은 공개 기업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심지어 대명분을 따라서 세워진 기업에도 그렇다. 무한 게임 방식을 지닌 선구자적인 리더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월스트리트의 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한게임식 임원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앞서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가 여기에 해당한다. 1980년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애플의 CEO가 된 존 스컬리 역시 저언이다. 스컬리는 창립의 비전을 개성하는 대신에 IBM과 전륜전을 펼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문화가 훼손되었고 혁신력도 심각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2000년 CEO였던 로버트 나델리는 연임에 실패한 뒤에 홈데포의 CEO로 취임했다. 지 근무 시절 그는 잭 웰치 같은 CEO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덕에 리틀 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홈데포에서 비용 절감을 무자비하게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홈데포의 혁신력만 갉아먹었다. 데일의 COO였던 케빈 롤린스는 2004년 마이클 데일의 뒤를 이어서 CEO가 되었다. 기업의 성장에 지나치게 집착한 그는 회사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그렇게 성장에만 몰두한 결과 고객 불만이 늘어났으며 회계 문제로 정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 모두 능력은 우수했지만 유한게임 사고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CEO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스컬리와 롤린스가 각각 애플과 데일을 망가뜨리자 결국 무한게임 사고방식을 지닌 전임자 스티브 잡스와 마이클 데일이 복귀해서 회사를 다시 살려나갔다. CEO가 될 사람의 업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CEO에 걸맞는 무한게임 사고방식을 지녔는지의 여부다. 대의 명분을 지키는 사람. 최고위직 임원들의 직책은 그들의 직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재무관리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최고 기술 경영자, 이런 최고 운영 책임자를 뜻한다. 그들의 지칭에 직감하는 그들의 직무와 책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뚜렷한 직함이 존재하는 덕분에 그렇게 배치할 수 있다. 숫자를 싫어하고 재무제표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CFO의 자리를 맡길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어려워하고 아직도 TV 비디오를 연기해 놓은 사람을 CTO로 임명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칩 익스큐티브 오피서, 그들을 부리자면 최고 실행 책임자, 흔히 최고 경영자를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뭘까? CEO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무한게임의 개념을 신경조차 쓰지 않고 유한게임식 플레이만 지속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다. CEO는 직함이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의 말만 들어서는 CEO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단어의 선택은 정말로 중요하다. 단어는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한다.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며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왜곡되고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루서 킹 주니어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했지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그에겐 계획이 있었다. 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간운동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계획 수립이 아니었다. 그에 서면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계획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꿈을 견자들을 인도하는 일이었다. 로리 로빈슨 장군은 미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2018년 전역 당시 여자로서는 미군 역사상 가장 높은 계급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녀는 조직의 수장이 자기 조직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위로 올라가서 바깥을 조망하겠다. 여러분은 밑으로 내려가서 하늘을 살펴봐라. 조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책무가 위로 올라가서 바깥을 조망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이러한 책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직함을 수여해야 한다. 리더들이 자신이 칩 비전 오피서 CVO, 즉 최고 비전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무한게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비전을 책임지는 일, 그것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들은 비전을 품어야 하고 비전을 알려야 하며 비전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들은 조직의 모든 사람에게 기업이 가진 대의명분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하며 다른 최고위직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위치에 대의명분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무한게임식 리더라고 해서 기업의 유한게임식 이익에 관심이 일절로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이익이 기업의 무한게임식 비전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 부이익보다 큰 가치를 추구한다. 궁극 무한게임 플레이로서 CVO는 위로 밖으로 향해야 한다.
최의 여직도 일어나느니 너무 많은 기업의 수직적인 서열 체계가 들어놓고 있다. 이런 체계 안에는 보통 CEO가 서열 1위, CFO나 COO가 2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의 CFO나 CEO들이 자기가 최고 요직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일치가 제의를 이끌던 시절 그 밑에서 17년간 근무한 마이클 딘킨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CFO가 자기 CEO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CFO가 회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외람되는 직위이기 때문이다. CFO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장악하고 있다. 업무 진행 과정과 소요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는지도 알고 있다. 공장에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지도 속속들이 알며 품질관리 시스템도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회사 전체를 꿰뚫어보고 있고 그런 사실이 그들의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게임식 전술을 거치는 리드를 원한다면 딘킨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무한게임에 걸맞은 CVO를 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CVO는 운영이나 재무 책책이 아니다. CVO는 위로 올라가서 바깥을 조망하지만 CFO와 COO는 밑으로 내려가 안을 살핀다. CVO는 끝없는 수평적 너머를 내려보지만 CFO와 COO는 사업 계획서에 집중한다. CVO는 아주 멀고도 초상적인 미래를 그리지만 CFO와 COO는 지금 당장 어디로 발걸음을 내릴지를 생각한다. 위대한 기업들이 비전 책임자 CVO와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 CFO나 COO의 양립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다. 양립체계에서 그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자전거의 양바퀴처럼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CVO는 비전, 이거 CFO는 이제 재무 파이낸셜이고 CMO는 또 마케팅 하는, 저희가 또 말하는 CTO는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오프닝 또 그래서 COO는 또 나름대로 오퍼레이팅 최고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그런 책임자라는 뜻에서 CVO의 이 리더십을 말하고 있네요. 자, CFO, CEO 1인자로 또 CFO나 CEO를 2인자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대의명분을 이루어가는 필수적인 협력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 각자 일은 각자가 가장 잘한다. 그러므로 양측의 전문가가 모두 필요하다. 더테이브 발머, 존 스컬리, 케빈 롤린스 모두 무한게임식 리더의 옆에서 일할 때는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낸 뛰어난 직원들이었다. 보통 CVO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중의 찬스를 주는 일이 흔하지만 제대로 된 무한게임의 CVO라면 자기 혼자서는 비전을 이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들은 마이클 딩기스면서 CFO나 COO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무한게임식 CFO나 COO는 자신의 능력이 CVO가 꿈꾸는 대의명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쓸 때의 영향력이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으로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대에서 장교와 병사는 함께 일하지만 그들의 진급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부대에서 가장 높은 병사라고 해도 장교가 될 수 없고 장교 역시 병사가 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이해관계는 상충하지 않고 협력은 원활히 유지된다. 기업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형성된다면 CFO 혹은 COO가 CVO와 서로 주목받으려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功勞를 인정하며 상대방에 의해 감사하게 될 것이다. CFO와 COO에 관한 불변한 진실은 그들이 이미 자신이 능한 분야의 최고 위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조직 내 재무 혹은 운영 부분에서 제일 뛰어난 실력자로 인정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물론 이는 대단한 일이다. 그들이 없다면 CVO는 비전을 현실화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정은 능력이 직접 선두에 서서 비전을 추구할 역량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이 기업의 수장 자리에 오르면 그동안의 관성을 따라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 회사의 규모를 키울지, 이익은 어떻게 낼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이나 EPS 또는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올릴지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게임식 목표에만 몰입한다는 뜻이다. 미래는 어떤 것을지, 회사의 대명분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하는 일, 무한 게임식 목표를 쫓는 일을 자신의 새로운 직무로 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영업사원이 매니저로 승진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영업 실력이 아무리 탁월했을지라도 매니저로 승진하는 순간에 그가 해야 할 일은 판매가 아니라 영업사원들 관리다.
그가 만약 매니저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지 않고 영업사원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바뀐 책임에 걸맞은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CFO나 CEO 혹은 다른 임원의 어떤 사람도 성공적인 CV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여 그의 맞는 능력을 개발하고 무한게임식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현재의 직책까지 올려진 방법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회사는 유한게임의 구렁텅이에 빠질 확률이 높다. 듀크가 올마트의 CEO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그가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샘 월턴의 비전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실패했다. 반면에 듀크의 후임자인 드그 맥밀러는 월마트에게 꼭 필요한 CEO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2013년 맥밀런이 자기 CEO로 공표되던 자리에서 그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월마트를 선대해서 이끌 기회를 얻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전 세계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온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는 고객의 필요에 발맞춰 월마트는 앞으로도 가까이서 고객을 섬기겠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며 저희의 경영 전략은 밝은 미래를 만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하고 협력사에서 또 많은 기회를 창출하여 월마트를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5년 전 마이크 듀크와 같은 자리에 오르며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맥밀런은 듀크와 정확히 반대되는 순서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맥밀런은 샘 월턴의 비전을 최우선으로 언급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월마트를 무한게임 플레이로 재정비할지 기대가 된다.